이스라엘 1948년에 서아시아 지중해 동남쪽 연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으로 건국되었다. 북쪽으로 레바논, 북동쪽으로 시리아, 동쪽으로 요르단, 남서쪽으로 이집트에 접한다. 내각 책임제 국가로 국제법상 텔아비브가 수도이다. 일. 개관 전 세계에 하나뿐인 유대공화국이자 서아시아에서 유일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다. 자국법상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국제법상 인정되는 수도는 텔아비브이다. 주요 국가기관과 기업, 대부분의 해외 공관이 텔아비브에 위치한다. 이스라엘은 총 6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며 주요 도시로는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리숄레지온, 아슈도드, 베르셰바 등이 있다. 2021년 현재 인구는 940만 명이며 유대인, 아랍인, 기타로 구성된다. 언어는 히브리어가 공용어, 아랍어가 특수지위 언어이며 영어와 러시아어가 상용된다. 주요 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이다. 대한민국과 1962년 4월 10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 자연 이스라엘의 국토는 자구나 지형과 지세는 매우 다양하다. 북쪽 끝에 레바논 산맥에 이어지는 갈릴리 고원이 있는데 이 고원은 동쪽은 요르단 계곡, 서쪽은 지중해 연안 평야, 남쪽은 에스드레일론 평야의 3방향으로 경사를 이룬다. 에스드레일론 평야는 요르단 계곡에서 하이파 부근까지 이르며 연강 수량이 500mm에 달하는 상당히 비옥한 곡창지대를 이룬다. 에스드레일론 평야의 남부는 160km에 이르기까지 평평한 1000m대의 고원지대로서 요르단 지구대 서부로 나란히 뻗어 있다. 고원의 북부는 강수량도 적당하여 많은 계곡을 이루며 그 가운데 몇몇은 에스드레일론 평야에는 미치지 못하나 비옥하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강수량은 적어지며 바위도 두드러진다. 또 남동부는 유대 황지로서 반사막지대이다. 최남단은 네게브 지방으로 이스라엘 면적의 1월 2일에 가까운 광대한 사막성 고원이며 동쪽은 요르단 계곡, 서쪽은 시나이 사막에 접해 있다. 하이파 남동쪽 카르멜산은 지중해에 접근해 있다. 여기에서 이집트 가자 지구까지의 지중해 연안은 샤론, 필리스디아 두 평야인데 이 평야도 건조하며 사막성 토양이 계속되다가 시나이 사막으로 들어간다. 시리아량에서 발원하는 요르단강은 훌라호에서 갈릴리오로 흐르며 다시 200km를 급강하여 수심이 깊어지면서 사이로 흘러든다. 이 강은 배를 타 갈 수는 없으나 수력 발전과 관계 용수로는 유용하여 수리를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아랍 여러 나라 사이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해는 남북 75km, 동서 16km의 수면이 해면보다 392m나 낮으며 25%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해라고 불린다. 근래 갈리 등의 공업화에 이용되고 있다. 기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건조하고 기온이 30도씨 이상에 달하는 반면 겨울에는 강수량도 많고 온화한 기후가 된다. 겨울철의 북쪽 고원에서는 강설을 볼 수 있으며 강수량은 북쪽에 800mm 이상에서 남쪽 네게브 지방의 100mm 이하까지 심한 차이가 있다. 남부가 건조해지는 까닭은 남서타골풍이 시나이 사막이나 북아프리카 사막지대에 건조한 공기를 몰아오기 때문이다. 주민 이스라엘 유대인은 기본적으로는 지중해 인종과
아르메니아 인종의 혼혈이었으나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됨으로써 여러 인종과의 혼혈을 나타내게 되었다. 1948년에 건국 당시 유대인의 인구는 약 60만이었으나 그 뒤 아랍 여러 나라와 해외 70개국으로부터 대량 이주해와서 크게 늘어났다. 전 인구에 대한 유대인의 비율은 1948년에 83%에서 1965년에 87.5%로 늘어났다. 아랍인은 건국 이전에는 120만이었으나 난민으로 유출되고 팔레스티나 전쟁 후로는 20만 이하로 격감하였다. 그 뒤에는 조금씩 증가하여 1977년에는 약 57만이 되었다. 1970에서 76년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약 3%, 인구 밀도는 174명 제곱킬로미터로 높은 편이다. 가난한 이민의 증가와 함께 인구 압력은 대외 팽창의 한 원인이 되었다. 실업자는 1967년에 약 10만이었으나 1976년에는 약 4만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언어는 헤브라이어가 공용어이며 영어도 흔히 사용된다. 또한 동유럽 및 중앙유럽, 미국 등지에서 온 유대인 이민 사이에서는 독일어와 뒤섞인 이디시어가 사용되고 남아메리카와 에스파냐 등지에서 온 이민들은 대부분 에스파냐와 합쳐진 라틴어를 사용하며 아랍인은 아랍어를 사용한다.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명은 이집트 왕 메르엔프타하의 전승 비문에 메르엔프타하에게 정복된 한 종족의 이름으로 처음 나타난다. 이스라엘인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약 4천년 전으로 이곳에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종사하고 야훼의 신앙을 확립하였다. 주위의 강대한 씨족에게 압박당하여 일부 부족은 이집트로 이주하였으나 그 후 이집트의 생활에 견딜 수 없어 모세의 인도로 팔레스티나로 귀국하였다. 전술한 메르엔프타하가 이스라엘을 격파한 것은 이때였을 것이다. BC 11세기 사울은 이집트의 지배가 쇠약하여진 틈을 이용하여 가나안 땅의 선주민 펠리시테인과 싸워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은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이곳에 왕궁과 야훼의 성전을 세웠다. 그 뒤부터 다윗 왕가와 야훼의 성전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자각의 중심이 되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전성시대를 이룩하였으나 솔로몬 왕이 죽은 뒤 왕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대 왕국으로 나누어졌다. 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하였고 유대 왕국도 BC 586년 신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잘에 의하여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당하고 멸망하였다. 유대인은 사로잡혀 유명한 바빌론 포로 생활에 들어갔다. BC 538년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메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때 유대인들은 해방, 귀국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교를 성립시켰으나 BC 4세기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군대의 통치하에 들어갔으며 BC 1세기에는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었다. 로마 지배하에 있기는 하였어도 반독립 정권을 형성하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였으나 티투스 황제 때 탄압당하여 세계 각지로 흩어져 오랫동안 표류하며 박해받는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세계 각지의 내셔널리즘이 발흥하는 가운데 동유럽 및 러시아에서 유대인에 대한 민족 억압이 드세졌다. 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자신들의 조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성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조국을 세워야만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끝난다고 믿는 시오니즘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시오니즘은 1887년 오스트리아의 테오도르 헤르첼이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대회를 연 것을 계기로 정치운동화되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발전을 보지 못해 1982년 최초의 유대인 이민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지 35년 뒤인 1917년까지 겨우 3만 2천 명밖에 이민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영국은
당시 중동에서의 영국군 작전 기지 역할을 맡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유대인의 협력을 얻고자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고 전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조국 건설을 허락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와 함께 전후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1930년대에는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이 등장하여 유대인에 대한 대학살을 개시하면서 시오니즘 운동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팔레스타인은 1918년 영국의 군정하에 놓여 있었고 1920년에는 영국의 위임 통치하에 있었으나 그 무렵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이민은 격증하여 제1차 세계대전 당시 7만 정도였던 유대인 인구는 세계 각지로부터 돌아온 이민을 맞아들여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약 40만으로 늘어났다. 유대인 이민의 증대는 아랍인과의 대립, 항쟁을 가져왔다. 소수 파로의 전락과 토지 상실을 두려워한 아랍인은 19년부터 종종 반영국, 반유대 폭동을 일으켰고 1938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193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두 민족의 대립은 한때 가라앉기도 하였으나 대전 말기에는 다시 격화되어 이번에는 유대인 쪽이 독립을 억제하려는 영국에 반발하여 반아랍 투쟁을 하게 되었다. 전후의 대립은 한층 격화되었다. 영국은 두 민족의 대립을 진압하여 전략적 요충지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위임 통치 방기를 결의 1947년 문제를 국제연합에 이관하였다. 유엔 총회는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의 아랍, 유대 연방을 조직하게 하는 연방화안과 아랍, 유대 개별 국가를 건설하여 예루살렘을 국제관리하에 두도록 하는 분할안 중 후자를 2월 3일 이상의 다수로 채택하였다. 이 안에는 팔레스타인을 대소 전략의 일환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시오니즘에 반대하면서도 유대, 아랍 양민족의 민족 자결을 승인하는 소련이 함께 찬성하였다. 이 안을 유대인 쪽은 찬성하였으나 아랍 쪽은 반대하여 팔레스타인 각지에서 게릴라전을 개시하였다.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고 영국군의 철수 완료와 함께 유대 국가 건국위원회 의장 벤구리온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아랍연맹에 가입한 아랍 제국의 정규군이 팔레스타인에 침입하여 제1차 중동전쟁이 개시되었다. 이스라엘은 개전 시에는 열세였으나 마침내 아랍을 압박하여 1949년 정전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아랍 대 이스라엘의 대립은 계속되어 1956년 10월 제2차 중동전쟁,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전쟁을 하였다. 정치.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의 공화국으로 성문헌법은 없다. 최고 권력기관은 단원제 의회인 국회로 12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다. 선거는 개인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 명부에 투표하여 전국적으로 집계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 결과 다수 정당이 난립하여 행정부는 연립내각으로 구성된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 의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지만 그 관할은 외국 사절의 신임장 제정, 법안의 서명 날인 등 절차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 권한은 의회 다수파의 지도자인 총리가 가진다. 내각은 총리 이하 강력 17인으로 구성된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은 대법원이며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1949년 1차 총선 이래 28년간 노동당 연합이 집권해왔으나 1977년 5월 9차 총선에서 보수 우익의 리쿠드당이 집권하였다. 1983년 7월 총선에서는 노동당 연합이 승리했으나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해 리쿠드당과 타협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윤번제 집권 합의에 따라 노동당의 S. 페레스가 먼저 총리가 되고
86년에는 리쿠드당의 아이 샤미르가 총리가 되었다. 1990년 3월 대아랍 정책을 둘러싼 노선 대립으로 양당의 협조가 깨어지자 6월 샤미르 총리는 극우 성향의 내각을 구성하고 대아랍 강경책을 펼쳤다. 그러나 강경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1992년 6월 총선에서 아이 라빈이 이끄는 노동당 연합이 리쿠드당을 누르고 압승하였다. 이로써 대아랍 정책이 유화적 방향으로 선회한 가운데 1993년 9월 이스라엘은 아라파트 의장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994년 5월 4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 아라파트 사이에 벌어진 평화회담을 통하여 가자, 지구와 요르단 예리코시에 대한 자치협정 체결에 성공하였다. 1998년 8월 예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요르단강 서안 영토의 일부 양도권에 대한 와이리버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1) 군사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들과의 전쟁에 대비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대교도와 드루즈교도는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고 프로테스탄트와 이슬람교도는 지원에 의해 군복무를 할 수 있다. 18세 이상 유대인의 경우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며 제대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남자는 54세까지, 여자는 34세까지 매년 1개월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정규군은 17만 6천 명이지만 비상시 48에서 72시간 내에 43만 명의 예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랍의 대병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속전속결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제 최신 군 장비와 1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사회 낙천적이고 실무적이면서 근면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유대인의 대부분은 일신교인 오소독스 유대교를 믿는다.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국민들은 사바스의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엄수한다. 미소화에 따라 소련에서 많은 유대인이 귀국하였으나 10월 전쟁 이후 경제 상태가 악화되자 이민 희망자가 격감하였다. 80%가 유대교도이고 나머지가 그리스도교도와 이슬람교도이다. 교육제도는 1949년의 의무교육법과 1953년의 교육법에 의하여 확립되었는데 이에 따라 5세부터 14세까지 무상의무교육제로 되어 있다. 그 위에 상업학교, 직업훈련학교, 농업학교, 사범학교 등이 있다. 대학으로는 1918년 창립된 헤브라이 대학을 비롯하여 하이파 공과대학, 텔아비브 대학 등이 있다. 예술 가운데는 음악이 가장 두드러지며 특히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유명하다. 신문은 헤브라이어지를 비롯하여 각 정당 기관지가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발간되는 신문이 다수 있다. (7)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는 종교적이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소비자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지만 여전히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슬람교 문화가 두드러진다. 이스라엘은 고전 음악으로 유명하며 바이올린 연주자인 이자크 펄만이 유명하다. 클레지머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인기 있는 민속악이고 세계 각지의 유대인이 있는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시온주의자 운동의 창시자는 작가들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문학에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시가 인기가 높다. (8) 과학기술.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중에서 생명공학 산업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며 미국의 투자로 시작되었다. 생명공학의 출발은 1960년대 후반 이스라엘 내의 외국 제약회사의 자회사 설립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생명공학은 와이즈먼 공학학회와 함께 마일주 연구소에 의해 만들어진 자회사 형태였다. 그 후 이것은 히브리 대학 와이즈먼 공학학회의 자회사인 아메스 이섬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회사들은 이스라엘인만의 소유 회사로 변하여 갔다. 점차적으로 외국 벤처 자본가들은 이스라엘 내에 그들만의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였다. 반면 1980년대 초반 이스라엘의 벤처 자본가들은 과학의 기초를 둔 그들만의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명공학은 이제 이스라엘 본래의 산업이라고 말한다. 단지 연구와 개발 활동을 돕기 위해 미국의 자본이라는 요소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의 주요 생명공학 분야는 유전자 기술, 인간과 동물 진단법, 농업에 쓰이는 비료, 그리고 해양생물공학 등이 있다. (9) 대한관계. 이스라엘은 남한 단독 수교국이다. 1962년 4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가 1978년 2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였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과학기술협정, 세관협객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민간산업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1994년 현재 대한 수입 3억 6,061만 3천 달러, 대한 수출 14억 850만 3천 달러이며 주요 수출품은 디지털식 집적회로, 유기화학제품, 유선통신기기, 계측기 등이며 수입품은 승용차, 착색가 연도 강판,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텔 직물 등이다. 현재 교민 수와 체류자는 250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